지금까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과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다가 이제 각각의 인스턴스를 구분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다시 짚어보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 지금 파란 애들은 지금 차죠. 카라고 이렇게 얘도 지금 카고요.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사람도 있고 여기에 person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픽셀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클래스를 찾아서 이렇게 프레딕션이 되고 나면은 이 마스크가 이렇게 생기는 구조인데, 당연히 우리 데이터셋에 만약에 해당 클래스가 없다면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애 지금 시계탑이죠. 우리 데이터셋에 이제 시계탑 클래스가 없다면은 얘는 그냥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뭐 단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 여기 카로 이렇게 구분된 파란색 마스크를 한번 보죠. 그러면은 원래 영상에서는 자동차가 한 대, 지금 두 대, 이렇게 세 대, 그리고 뭐 네 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뭐 얘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오른쪽에 이제 카로 분류된 이 각각의 인스턴스들이,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싸그리 다 카라고, 요걸 한글로 제가 써서 좀 그렇네요. 전부 다 카라고 이렇게 덩어리째 그냥 카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에는 요 각각의 인스턴스들, 예를 들면 얘는 자동차 1번, 얘는 두 번째 자동차, 얘는 세 번째 자동차, 요거에 대한 거를 왜 이렇게 분리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분리되게 인스턴스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얘는 그냥 픽셀별로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인스턴스들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추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결과에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각각의 칼을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더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동 카에 대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다 이렇게 싶으면 카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얘도 바운딩 박스가 나오고, 얘에 대해서도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뭐 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나오겠죠. 요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수행을 하는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합치면 요 결과가 이게 딱딱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각각의 자동차가 분리되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각각의 인스턴스를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로 개별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개의 클래스만 잡았네요. 사람이라는 클래스랑 자동차라는 클래스, 요 두 개에 대해서 지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했는데, 이 자동차 색깔이 지금 다 다르죠. 자동차로 이제 픽셀 와이즈, 요 픽셀들은 전부 다 자동차입니다 하긴 하는데, 여기 바운딩 박스가 같이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가면서 얘네들은 그냥 별개의 자동차다. 이 자동차 4개가 전부 구분이 되죠.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도 구분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자 하는 것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하고 관련 있는 어떤 경진대회, 챌린지 같은 거는 이제 이 다비스라고 하는 요런 챌린지가 있어요. densely annotated video segmentation의 약자이고, 뭐 요런 식의 데이터셋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 뭐 요즘에는 이 비디오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추후에 다룰 오브젝트 트래킹이라든가 요런 류의 대회가 뭐 말끔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도 그렇지만 뭐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요게 그냥 하나의 데이터셋에 정보가 다 들어있는 형태로 막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다비스 혹은 데이비스라고 있는 이 대회도 2016년, 2017년에 대한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인 비디오의 숫자는 전 50개, 뭐 150개, 그 전체 비디오에 들어있는 프레임 수를 세보면은 3,455개, 1,459개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퀀스에는 뭐 요만큼의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들어있고 뭐 이런 식의 객체는 50개, 376개가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요 오른쪽 거 얘를 볼까요? 얘도 지금 사람별로 세그멘테이션이 다 따로 마스크가 이렇게 존재를 하죠. 즉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었으면 얘네 색깔이 다 똑같았을 거잖아요. 그냥 얘는 다 사람이다 하고 이제 여기는 사람에 대한 클래스 1,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을 텐데 이거는 지금 각각의 사람 인스턴스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니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셋이구나. 그 챌린지이기 때문에 이 순위도 이렇게 있어요. 이 순위가 잘 안 바뀌더라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회사 같은 데에서 조금 역시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브젝트 디텍션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우리가 하려고 보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개별적인 인스턴스 아이디를 부여를 할 것인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을 추가를 하는 걸 거예요. 거꾸로 이 faster RCN이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었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오브젝트 디텍션에다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기능을 추가하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기능을 추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faster RCNN을 다시 좀 복습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클래스 객체에 대한 바운딩 박스를 이렇게 예측하는 이 두 개를 수행을 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죠. 이런 식의 그림으로 해서 이 사진에는 지금 개와 고양이가 있는데 각각의 개 두 마리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에 대해서 객체를 이렇게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프레딕션 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요 그림이 우리가 이제 faster RCNN에서 했던 거고 이미지가 쏙 들어가서 요 백본 CNN을 딱 통과를 하고 나면은 어떤 피처 맵이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Region Proposal Network 우리가 어떤 대상 객체가 있을 법한 후보군으로 이렇게 가는 루트가 하나가 있어서 RPN이죠. RPN에서는 여기에 객체가 있을 것 같아요. 객체가 있을 것 같아요. 객체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Region Proposal들을 이제 이쪽으로 넘기게 되죠. 그리고 역시 CNN이 공유되는 어떤 CNN 백본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가 CNN을 통과해서 피처가 나오게 되면은 이 피처에서 리전 프로포절 영역을 토대로 해서 얘를 토대로 해서 클래시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션 하는 요 패스가 이제 이건 fast RCNN이랑 동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fast RCNN에 이제 RPN이 붙은 게 faster RCNN이었었고요. 여기에서 뭐 이 전체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지금 복습한다기보다도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하는 애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떤 객체에 대한 클래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바운딩 박스 좌표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구나. 다시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런 의도입니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모델은 마스크 RCNN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RCNN 배웠고 그리고 여기서 개선된 이제 fast RCNN을 배웠죠. fast RCNN을 이렇게 이제 배웠었고요. RCNN에서 fast RCNN으로 갈 때 뭐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CNN을 이제 한 번만 통과시키는 형태로 해서 그 리존 프로포절에 셀렉티브 서치로 찾아냈던 리존 프로포절을 피처맵 위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엔드투엔드 형태에 유사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는 데 있죠. 그리고 셀렉티브 서치가 너무 느리니까 우리가 셀렉티브 서치라는 과정 자체를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서, 즉 RPN이라고 하는 Region Proposal Network를 만들어서 속도를 더욱 향상시킨 Faster RCNN을 살펴봤었고요. 이 Faster RCNN은 앞에서 좀 전에 봤다시피 오브젝트 디텍션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Semantic Segmentation 기능을 추가를 해서
만든 모델이 마스크 RCNN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마스크는 이제 딱 이름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의 그 마스크를 의미를 하는 거죠. 결국 얘는 지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도 어느 정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도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운딩 박스 예측도 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수행을 하기 위한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오브젝트 디텍션 아니냐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즉 오브젝트의 마스크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렇게 딱 학습을 시킬 때 모델을 이미지에 쏙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개인지 뭐 고양이인지 구분을 해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을 때는 이 모델이 학습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뭐 로스를 달아가지고 학습을 하겠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달아가지고 이 모델을 딱 학습을 시키는데 이 모델이 학습하는 건 뭘 학습을 하겠습니까? 개와 고양이를 잘 분류할 수 있는 어떤 피처를 이렇게 학습을 할 텐데 여기에 어떤 유사한 태스크가 멀티태스크로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요것도 추가로 해볼래? 해서 예를 들면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해봐 이런 식의 이제 로스를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스무스 에런 로스를 이렇게 단다든가 스무스 에런 로스를 이렇게 단다던가 했을 때 이 모델은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를 더 이제 피처를 좀 추출을 해야 되겠죠. 내가 원래는 클래시피케이션만 했으면 됐었는데 박스까지 하라고 뭔가 그리고 내부에서 모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정보와 이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위한 정보를 서로 이렇게 교환해 가면서 내부적으로 되게 좋은 피처를 추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의 매핑을 계속 시도를 할 거고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 관점에서 또 여기에다가 세그멘테이션도 그럼 추가적으로 해볼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모델이 요 세 개를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정보를 이렇게 딱 교환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100%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유사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을 딱 여러 개의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 모델은 좀 더 정교한 피처를 이렇게 뽑기 위해 가지고 비슷한 태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도 해야 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도 해야 되고 세그멘테이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모델은 좀 더 이 내가 주어진 영상에 대해서 더 높은 이해를 이렇게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을 좀 더 잘 이렇게 표현력을 향상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요 세그멘테이션 로스만 추가를 했는데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다 보니까 내가 어떤 피처도 뽑았어야 되는데 요 피처가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 시너지가 일어나는 태스크들끼리의 하나의 모델에 대해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성능이 오르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비슷한 태스크여야 하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기초적으로 배우고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가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통한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다 거의 유사한 태스크이기 때문에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했을 때 뭔가 서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의 성능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Faster RCNN에서 이거 지금 Faster RCNN 그림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미지에 존재하는 객체에 대해서 얘는 개, 얘는 고양이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도 수행을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고 지금 원래 개가 두 마리인데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만 했을 때는 얘네 두 개가 같은 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분리를 해야 되니까 얘랑 얘는 서로 다른 객체야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수행될 수 있다는 거죠. 전반적인 어떤 모델의 프레임워크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여기만 봤을 때는 이거 그냥 Faster RCNN이거든요. Faster RCNN에다가 하나의 기능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 프레딕션. 요거 하나만 단순하게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 해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마스크 프레딕션이 결국은 얘가 세그멘테이션 말하는 거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객체에 대한 0과 1의 0은 객체가 배경, 1은 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있다. 이런 식의 마스크인 거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추가를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여기 클래시피케이션과 얘 바운딩 박스의 성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까지 수행이 되니까 일석이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작은 이 마스크를 추론할 수 있는 작은 네트워크를 이렇게 하나를 추가적으로 달아서 얘는 지금 여기 우리 ROI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ROI들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저를 통과해서 여기에 어떤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 뭔가 객체가 있을 법한 리전 프로포절이 존재를 해요 하면은 얘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까지 이렇게 송송송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뭔가 추가적인 작은 네트워크를 하나를 달게 하자. 그래서 마이너리 마스크를 이렇게 수행을 하자. 세그멘테이션 뭐 이렇게 됐었죠. 사람에 대한 그런 이거 사람이라면은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람이 있는 데는 1 나머지는 0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개에 대한 클래스다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개가 이렇게 있으면 개에 있는 데는 1 나머지는 0 이런 식의 이제 마스크를 우리가 픽셀 단위로 이렇게 여기 잘못 그렸네요. 요 해당 픽셀에 대해서 요 픽셀에 대해서 이제 원합 벡터 형태로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 마이너리에 대한 마스크를 추론하는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마스크 RCNN의 프레임워크는 이렇습니다. 마스크 RCNN은 결국은 Faster RCNN이라고 했던 우리가 전에 다뤘었던 오브젝트 디텍터에다가 마스크를 추론할 수 있는 하나의 곁가지 브랜치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추가적으로 세그멘테이션도 수행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가 쏙 들어갔을 때 어떤 피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CNN이랑 Region Proposal Network를 통과를 해가지고 CNN을 통과한 요 피처 하나가 나오고 Region Proposal을 통과한 여기 우리의 후보군들, 리전 프로포절, 객체가 있을 법한 영역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 하나의 어떤 객체 리전 프로포절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Faster RCNN에서는 우리가 ROI 풀링이라는 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ROI 풀링의 목적은 뭔가 이 다음 단의 CNN으로 이렇게 넘기기 위해서 이 해당 영역을 갖다가 어떤 규정된 사이즈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이러한 테크닉이었었고요. 이거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름이 ROI 풀링이 아니라 ROI 얼라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뀐 점이 지금 마스크 RCNN이 페스트 RCNN에서 조금 변화한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ROI 얼라인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CNN을 통과한 요 피처에다가 RPN을 통해서 추론된 이 객체의 영역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은 얘가 이제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뒤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요렇게 피처로 이렇게 뭔가 고정된 사이즈의 피처로 이렇게 변화를 하겠죠. 우리가 다루는 여기에서는 이제 14by 14by 256 즉 여기 세로 길이가 14 그리고 가로 길이가 14 그리고 채널 수가 256 차원이 256개인 이런 어떤 피처가 하나가 나오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 위쪽으로 가는 애가 Faster RCNN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Faster RCNN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최종적인 이게 아마 2048차원짜리 벡터일 텐데 요 2048차원짜리 벡터를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즉 우리가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이렇게 딱 뽑아내고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를 추론을 하죠. 박스 코디네이트, 박스 좌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x에 대한 그리고 y에 대한 박스의 세로 길이, 박스의 가로 길이에 대한 얘네 사실은 변화량인 거죠. 이 변화량에 대한 거를 이렇게 추론을 하는 4개 값을 추론을 하면서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되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추론을 하는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트가 이제 Faster RCNN 파트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Faster RCNN에서 요 피처를 갖다가 추가적인 요 컨볼루션 어떤 경로를 하나를 달죠.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CNN을 여기다 추가로 이렇게 다는 거예요. CNN을 이렇게 추가로 달아가지고 여기 나오는 요 피처의 사이즈는 14by 14by 80짜리 요 피처입니다. 채널 세로 가로 길이 요 피처에서 이제 요 피처는 마스크를 추론을 하는 즉 각각의 C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셋이 20개의 어떤 클래스가 있다. 뭐 사람, 개,
뭐 고양이 이런 식의 어떤 20개의 클래스가 있다면은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 14 x 14짜리의 어떤 바이너리 마스크 0과 1로 이루어진 객체가 있는 데는 1 아닌 데는 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요 영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금 결과를 뽑아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요 파트는 faster RCN인데 요 중간에 나오는 요 피처를 갖다가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쓰는 피처죠. 요 피처를 갖다가 얘를 활용을 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별도 마스크 브랜치를 추가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RCNN에서 이제 faster RCNN하고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파트가 다 거의 동일한데 지금 ROI 풀링이라고 했던 우리 faster RCNN에 들어갔던 ROI 풀링이 ROI 얼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가 리지온 프로포저를 통해서 이 피처에서 담당하는 이 리지온 프로포저 영역이 어떤 ROI가 이제 뭔가 고정된 사이즈로 나와가지고 다음 단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고정된 사이즈의 피처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이때 ROI 풀링을 안 쓰고 ROI 얼라인을 지금 썼다는 거는 요거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RCNN 계열을 만든 이 사람들이 카이밍 허를 비롯한 뭐 로스걸식이나 이런 어떤 저명한 이 과학자들이 이 당시에 페이스북 메타죠. 메타의 어떤 그 회사에서 이제 쭉 이렇게 전개를 하는데 이제 성능이라는 지표가 중요하니까 성능이라는 지표가 결국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도 우리가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든가 뭔가 민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데 이 성능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결국 성능 올리기 위해서 쓰긴 한 건데 되게 좀 사소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이따 정도로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래 영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영상에서 이거를 영상 영역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영상 영역에서 우리가 RPN을 통과를 해서 RPN을 딱 통과를 시켜가지고 얻어진 리전 프로포잘 영역, 즉 ROI가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리전 프로포절이 잘 돼서 뭐 더 이렇게 수정할 것도 없이 이렇게 사람이 그냥 여기에 잘 딱 맞게 이렇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딱 맞는데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ROI 풀링이라는 요 기존의 Fast RC나 Faster RC에는 이렇게 들어갔던 거에서는 얘가 이제 해상도가 크죠. 일단 입력이 해상도가 크니까 얘를 갖다 어떤 특정 사이즈에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5x5라고 생각을 해보죠. 5x5짜리 요 피처 맵으로 이렇게 쏙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의 좌표라고 하는 건 항상 프로그래밍 할 때 좌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한테 ARR이라고 하는 어떤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그러니까 원래 AR이라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 네 번째 요소죠. 그러니까 여기 0, 1, 2, 3 해서 3번 요소에 접근을 해줘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 여기 들어가는 요 인덱스가 항상 인티저여야 되죠. 인티저형이어야 되는데 요거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우리 ROI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지상에 여기 피처단에서는 이렇게 이제 프로젝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피처단에서 요 ROI 풀링을 위해서 이제 이 우리의 좀 피처에서 이렇게 딱 프로젝션을 하려다 보니까 얘가 딱 안 맞고 우리가 인티저 좌표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좀 잡힌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당연하겠죠. 여기 인티저 단위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뭐냐면은 요 정도의 지금 오차가 있지 않느냐 요거예요. 원래 ROI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요거를 억지로 이제 피처 맵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지금 오차가 발생을 하니까 요거를 좀 줄이고 싶다. 예. 굉장히 사소하면서도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도 이런 테크닉이죠. 요 오차를 지금 어떻게든 지금 요렇게 원래 빨간색으로 ROI 풀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요 오차를 갖다가 조금씩 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요 좌표를 이렇게 인티저 원래 인티저를 다루는 건데 이걸 이렇게 다 이동을 딱 정확한 이만큼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좀 더 정확도를 올려보자. 그럼 ROI 풀링부터 계속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ROI 풀링은 지금 우리 요 전체 피처 이 피처입니다. 피처 5x5짜리 피처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ROI는 뭐 3x4의 영역이 지금 사람을 담당하는 ROI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된 사이즈인 2x2짜리로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썼습니까? 빨간색 기준으로 볼게요. 빨간색 얘를 뭐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쪼개죠. 4개 영역으로 쪼개가지고
4개 영역으로 쪼개서 각 영역에 대해서 얘 풀링 해가지고 요 값 갖고 오고, 여기 풀링해서 요 값 갖고 오고, 여기 풀링해서 요 값 갖고 오고, 여기 풀링해서 요 값 갖고 오고. 그래서 요 풀링을 할 때 윈도우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이즈의 ROI가 들어와도, 어떤 사이즈의 리전 인터레스트 영역이 이렇게 들어와도 고정된, 여기에서는 이제 뭐 2x2짜리로 나와 있는데 2x2짜리에 요 이렇게 어떤 고정된 차원의 표현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ROI 풀링이었었고, ROI 풀링에다가 이거 조금 오차가 있으니까, 실제 영상에서 있던 거에 약간 소수점 오차 같은 게 있으니까 걔를 이쪽으로 이렇게 잘 맞춰보자 하는 거를 추가를 한 게 ROI 얼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샘플 그리드 포인트에 대한 이 셀에 있는 여기에 이제 요 각각의 셀에 대한 어떤 그리드 포인트를 다시 정의한다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어떤 인티저에 대한 미스얼라인먼트를 발생을 시키는 ROI 풀링의 성능을 조금 더 향상을 시키려고 ROI 얼라인이라는 거를 이제 그리드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뭔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RPN을 통과를 해서 나온 영역이 뭐 실제로는 여기인데, 이제 ROI 풀링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피팅되는 게 억지로 요 인티저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맞게 되면은 실제랑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 요거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좌표를 갖다가 이 약간 부동소수점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렇게 뭔가 그리드 포인트라는 애를 지금 샘플링을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인 거죠. 요 실제 ROI 영역을 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그리드 포인트거든요. 요 그리드 포인트를 이렇게 잘 추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갖다가 이제 ROI 풀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목적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임의의 사이즈의 ROI라고 한 애가 리지온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가지고 뭔가 추론이 됐어요. 그 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된 뭔가 n by m짜리의 어떤 피처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2x2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죠. 2x2짜리로 바꾸려면은 당연히 얘를 이렇게 2x2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2x2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 내부의 요 각각의 셀에 대한 이제 풀링 값을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뭐 맥스 풀링을 하든 이렇게 갖고 오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실제로 조금 설명을 굉장히 드리기가 힘드네요. 요거를 이렇게 인티저로 핏되게 안 하고, 인티저 형태로 이렇게 인티저 좌표로 핏되게 안 하고, 어떻게 얘를 이제 이 값의 위치를 추론을 하느냐, 얘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를 하는 방법은 일단 들어온 요 피처에 대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일단 4개로 나누는 건 동일해요. 요 4개의 셀로 이렇게 나누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여기에 핏되게 안 한 겁니다. 그냥 얘 좌표로 그냥 나오니까 리전 프로포절이라고 한 애가 여기 x, y랑 뭐 w, h로 이렇게 뱉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한테 그 부동소수점의 어떤 추론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 영역이 박스 크기가, 우리가 박스에 대한 좌표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니까 얘를 4개의 구역으로 이렇게 딱딱딱 동일하게 나눠서 2x2로 나누고 싶으니까 지금 2x2로 만들고 싶어서 4개의 셀로 지금 나눈 겁니다. 4개의 셀로 나눈 다음에 여기 4개의 셀, 각각의 셀, 하나 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셀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정확히 하나, 둘, 같은 크기로 이렇게 3등분을 해요.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생겨서 그런데, 오른쪽에서 한번 보죠. 오른쪽에서 요 셀이 하나가 있으면,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게요. 요 셀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셀을 갖다가 정확히 3등분을 내요. 가로로 3등분, 세로로 3등분. 요렇게 3등분을 하면은 요 교차점 4개가 나오죠. 교차점이 이렇게 4개가 나오는 애를 갖다가 우리가 얘를 지금 그리드 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드 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요. 그리드 셀이 이렇게 4개, 그리드 셀에 대한 요 좌표가 이렇게 4개가 딱 나오면은 이 4개에 해당되는 요 값을 갖다가 어떻게 추론하느냐. 이번에는 여기 왼쪽 그림을 볼까요? 이 4개의 점을 우리가 이렇게 딱 위치를 딱 구했다면은 이 점과 근접해 있는, 예를 들면은 여기
여기에 대한 값은 원래 이제 피처 값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전체는 이제 피처니까 피처 값이 있을 거고, 여기 사이 값은 뭘로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값 갖고 오고, 이 값 갖고 오고, 뭐 이 값 갖고 오고, 이 값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 값을 갖다가 이 주변의 값을 싹 다 더해서 평균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 거리가 다 다르잖아요. 거리가 다 다르니까 얘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거리가 있고, 여기에 대한 거리가 있고, 여기에 대한 거리가 있고, 여기에 대한 거리가 있죠. 요거를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이제 거리의 역수의 가중치를 더 가지고 이 값을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이런 거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계실까봐 여기에서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x1이고 x3라는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x2라고 하는 여기에 값을 추론을 하고 싶으면은 요 거리가 x1이 예를 들면 3이었고 x3이 6이라는 값이었으면은 요 사이에 이 거리를 예를 들면 d1이라고 하고, 이 거리를 d2라고 하면은 이 x2라고 하는 점의 값은 뭘까요?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례식으로 뭐 구할 수 있잖아요. 비례식으로 이 거리는 예를 들면 d1 더하기 d2분의 뭐 d1 뭐 이런 식의 이제 해가지고 얘는 얘 곱하기 3 뭐 이렇게 하면은 얘에 대한 영향이 나오고, 더하기 d1 더하기 d2 전체 거리에서 d2에 대한 비율을 해서 여기에는 뭐 6 곱하면은 요거 구하면은 요 x2에 대한 값이 나와. 요게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죠. 지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여기 이 값들에 대해서 요 네 개의 값에 대해서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했죠. 이 피처 값들이 이렇게 실제로는 검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이제 피처 값들이고,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이 좌표가 지금 뭔가 아까 전에 이 셀을 갖다가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3등분해서 이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 좌표에 대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피처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면은 요 지금 그리드 셀이 4개잖아요. 요 4개에 대한 값이 도출이 됩니다. 2.8, 3.9, 1.7, 2.2.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 셀을 갖다가 지금 2x2짜리로 만들었죠. 2x2짜리에 지금 피처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미 어떤 특정 ROI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조건 2x2짜리로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 이제 CNN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사이즈로 지금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전체 하나의 셀을 갖다가 한 개의 대표값으로 풀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풀링을 할 때 지금 얘가 딱 핏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만큼만 갖고 올 거야? 뭐 이만큼만 갖고 올 거야? 뭐 이런 게 지금 좀 그러니까 이 4개 값을 이런 식으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통해서 갖고 온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풀링을 합니다. 여기서 맥스 풀링 하면은 가장 큰 값이 지금 3.9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다른 셀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 이 과정, 이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여기에 이렇게 다 수행을 했더니 여기서는 3.9라는 값이 뽑혔네. 이렇게 됐죠. 다른 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2x2짜리 우리가 어떤 고정된 사이즈의 피처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게 ROI 풀링에서 조금 발전된 이 바일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한 이 ROI 얼라인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RCNN의 이제 실험 결과를 제가 이렇게 이제 원래 기술 문서에 있던 내용을 지금 그림을 복사를 해온 건데,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지금 잘 되죠. 요건 이제 사람이랑 병에 해당하는, 여기 병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객체에 대해서 각각의 사람을 다 구분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마스크도 지금 추론을 하고, 바운딩 박스도 같이 추론을 하고 있죠. 병에 대해서도 각각의 인스턴스를 다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뭐 우산, 가방, 뭐 나머지 여기 색깔 안 칠해진 데는 다 0값입니다. 0값이라서 이제 배경 같은 거고, 그러니까 클래스 우리 데이터셋에서 정의되지 않은 클래스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결과가 잘 나온다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좀 전에 이제 마스크 RCNN이라는 거는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데 세 가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시피케이션도 하고,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렇게 세 개 멀티태스크 러닝을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이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거를 통해서 세 개의 어떤 이 태스크를 다 수행하기 위해서 학습이 이렇게 된 모델은 각각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처를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뭔가 좀 이 개별적인 클래스에도 좀 성능의 향상을 갖고 온다고 했는데, 여기에 딴 것도 또 추가로 또 달 수도 있겠죠. 이 추가로 다는 게 지금 포즈입니다. 포즈 좌표. 결국 클래시피케이션이든 세그멘테이션이든 혹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만 좀 하고 싶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사람 클래스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하고 지금 마스크 프레딕션도 하고 사람이라는 거는 관절마다 이제 포즈를 갖고 있으니까 포즈라고 하는 거는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스켈레톤이 이 RGB의 빨간색 이 뼈대로 나온다기보다는 실제로는 키포인트예요. 점의 위치입니다. 점의 좌표가 여기 뭐 관절 위치마다 이제 조인트 키포인트, 조인트 좌표, 관절의 좌표와 이걸 이제 키포인트라고도 부를 수 있죠. 이 키포인트를 예측하는 분야가 포즈 에스티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제 별도로 다루진 않을 텐데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 그라운드 트루스는 요 사람에 대해서 요 그라운드 트루스를 까보면은 요 점이 그냥 이렇게 찍혀 있는 거예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기는 왼팔, 이 포인트 좌표는 이제 그 데이터셋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 조인트의 개수 말씀드립니다. 조인트의 개수는 이제 그 데이터셋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이터셋은 17개를 쓰고 어떤 데이터셋은 뭐 18개를 쓰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이 17개로 예를 들어 볼게요. 17개의 좌표가 그냥 데이터셋에 들어 있어요. 즉 Y가 17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X, Y 17개를 예측을 하는 리그레션 태스크입니다. 리그레션 태스크. 이게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에요. 물론 이렇게 안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요 좌표가 갑자기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요 좌표가 예를 들면 여기에는 왼쪽 어깨가 있어요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히트맵이라고 하죠. 우리가 히트맵 형태로 이미지 마스크처럼 주어지는 히트맵입니다. 히트맵 형태의 이미지로 그냥 주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 얘도 결국은 리그레션이에요. 마치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여기는 뭐 1, 여기는 0.9 하고 나머지 부분은 0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예측하는 형태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 결국 관절 위치를 예측을 하는 거니까 관절 좌표를 갖다 그냥 예측하는 태스크.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스크 RCN에다가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박스에 대한 리그레션과 그리고 마스크를 프레딕션하는 요 세 개의 멀티태스크로 이렇게 학습이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는 사람은 이 포즈 좌표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포즈도 같이 학습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서 학습이 다 끝나면은 이 마스크 RCN이라고 하는 애는 사람의 포즈 좌표도 또 예측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뼈대를 해가지고 사람의 이 뼈대 정보를 토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또 추가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겠죠. 포즈를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 또 학습을 시켰더니 또 성능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즈도 지금 잘한다. 우리 마스크 RC는 우리가 제안한 모델에다가 포즈도 한번 붙여보세요. 잘 돼요. 결국 지금 클래시피케이션, 박스 리그레션, 마스크 프레딕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이 모델 하나를 지금 공유를 하고 있죠. 이 하나의 공유되는 모델이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어떤 설계 철학을 따라서 요거를 그냥 써가지고 포즈도 하니까 잘 되니까 포즈 예측할 때도 쓰세요 하는 요 결과를 추가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 한번 굉장히 우수한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ICCV라고 하는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이라고 하는 좀 플래그십 국제 학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베스트로 이렇게 선정되었던 기술이니만큼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마스크 RCN은 궁금하신 분은 요래저래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스크 RCNN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RCNN 패밀리는 거의 다 배운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이 느린 버전의 RCNN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에 대해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한 이제 리지온 프로포저를 하고 이 리지온 프로포저리 각각 다 별개로 딥 CNN에 그 백본에 이렇게 다 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리지온 프로포저를 2000개를 이렇게 뽑아내는데 2000개가 다 하나씩 다 CNN에 별개로 도니까 CNN을 2000번 이제 호출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뽑아진 피처를 가지고 이 박스 리그레션과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RCNN 옛날 버전에서는 이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도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수행을 했다. 엔드 투 엔드 학습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얘 따로 학습시키고 얘 따로 CNN 따로 학습시키고 뭐 요런 거를 이제 막 했었죠. 얘도 이제 따로 학습시키고 셀렉티브 서치는 또 앞쪽에 또 따로 있고 요거가 싫으니까 이제
이쪽 뒤쪽에 있는 애 SVM을 갖다가 이제 소프트맥스로 바꿔가지고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되게 이렇게 학습을 조금 할 수 있게 한 게 패스트 RCNN이었었고요. 그럼에도 이 리지온 프로포절 셀렉티브 서치라고 하는 과정이 너무 느리니까 얘를 네트워크 내장된 형태로 빌트인된 형태로 이렇게 바꾸자 했던 게 이제 리지온 프로포절 네트워크를 도입을 했었던 페스터 RCN이 되는 거고, 이 페스터 RCNN의 본체에다가 우리가 추가적으로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 fully convolutional layer 네트워크를 이렇게 좀 몇 개를 달아가지고 요 마스크를 추론을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한 게 이 마스크 RCNN이었습니다. 전반적인 RCNN의 계열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